안녕하세요. 최선화학원 대치고등관의 언남고를 담당하게 된 정주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남고의 시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랬을 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최선에서는 그럼 어떤 대비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최상위권 실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좀 보시면요. 일단 언남의 시험지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한과 그리고 학교 자체 프린트, 그 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보통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범위만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학교 중에 한 곳이 바로 언남입니다. 그리고 이 언남에서 보통 교과서 한과 그 다음에 이 학교 자체 프린트라는 것도요.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뭐 테드에 있는 그러니까 테드에 있는 지문을 시험 지문으로서 출제할 때도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어떠한 문학 작품에서 일부를 발췌할 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있는 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쓸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프린트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당해년도에 치렀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올해 이제 4월이나 5월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3월에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는 뭐 몇 년도에 어떤 문제들만 발췌를 해서 그 문제들만 뽑아서 또 프린트로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에 대한 시험 범위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씩 다양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봤었을 때 중요한 건 결코 시험 범위가 많진 않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그래요. 공부할 때는 좀 수월한 거 아닌가? 사실 언나면 공부할 때는 수월한데 시험 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학교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변형의 방향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마 학원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보시면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각각 문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과서는 약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프린트가 마찬가지로 18%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사실은 주력의 시험 범위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독해 파트부터 시작해서 어휘어법, 서술형까지를 나누어서 보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바로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언남 같은 경우는 서술형의 비율을 52%까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말고사 기준으로 52%인데요. 중간고사 때도 약 한 40% 중반대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요즘에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어법에서 힘을 많이 빼고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글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좀 두고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서술형까지로 다 연결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술형이 작은 만큼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어휘어법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어휘가 중요치 않고 어법이 중요치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서술형이라든지 독해 속에 어법적 요소, 어휘적 요소가 다 들어가서 하나의 문제가 되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어휘 두 문제 나오니까 단어가 덜 중요한가? 어법은 저 학교 거의 안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면 독해, 어휘, 어법, 그리고 서술형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시면 사실 그 방향성이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약 3년 정도의 기출을 분석해 봤었을 때 언남이 크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결코 범위는 많지 않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아이들이 영어 할 만한데?
혹은 영어 공부를 조금 적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변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70% 이상의 지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문장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바뀌는 것도 예를 들어 보세요. 틀린 어휘를 5군데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5군데 어휘를 다 몰라요. 왜? 바꿔서 낼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아는 지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단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형이 많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막상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지문이 낯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평균 30문제에서 33문제 정도를 내는데 하나하나가 적당히 다 변형이 되어 있고 동일한 건 약 한 30% 정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는 순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글을 새롭게 읽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시간 배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휘는 변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기본이 되는 거겠죠. 패러프레이징을 한다 할지어도 사실 그 속에서 어휘가 바뀌는 지점들의 포인트를 잘 알게 되면 아, 이거 이런 말이네 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언남의 시그니처적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십자 말풀이. 우리 왜 이렇게 스도크처럼 이렇게 단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한 지문 정도 내서요. 그 속에서 어휘를 맞춘 다음에 그걸로 문장을 완성시키는 형태를 출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는 범위가 무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이 한두 번 암기했다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단어 암기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독해 속에서 읽어도 보고 평상시 글로도 써보고 하는 다양한 연습들을 통해서 현장에 딱 갔었을 때 아, 이 단어가 그거구나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어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어법 같은 경우는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기본 어법을 다 골고루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법 중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수동태 부분,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라든지 혹은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파트, 그 외에도 이제 구문적인 부분들, 도치구문이나 강조구문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그 어법 부분이 꼭 어법이야 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어프레이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비교 구문이 아니었었는데 페어프레이징을 통해서 비교 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혹은 내용상으로는 왜 점층의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구조로서 바꿔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평상시에 정확하게 어법을 좀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요, 엄마 나는 어법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또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나는 문법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나 문법 문제는 다 틀려, 혹은 문법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은 어휘가 안 돼서 어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를 외울 때 동사를 동사인지 알고 외워야 그 다음 동사 자리에 넣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단어가 품사적으로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우리 왜 무지성 암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동사로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어휘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지점들 때문에 사실은 어법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탕에 어휘가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외우고 숙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어법 문제 중에 대시와 와시아가 나왔었을 때 정말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어법을 결코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대띠에는 완전, 와띠에는 불완전 이렇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고 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종속절로서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서 쓰였는지의 그 기능을 알고 하는 판단들이 다 골고루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법이 안 돼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 그런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서술형이 단순히 뭐 쓰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언남의 서술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약 50% 출제 범위를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론형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법과 관련된 문제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한글로 해석하시오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 지문을 다루면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라는 부분이 이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되시는 지점일 텐데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어휘는 당연히 기본적인 어휘력이 필요하죠. 단어 암기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랬었을 때 수준은 고2, 3 수준까지의 어휘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결국 변별을 하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을 고2나 고3 수준의 어휘들까지 다 끌어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제 제목이 나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할지어도 아이들이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이 어려워서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고2, 고3 수준까지 유의어, 반의어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십자풀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영영풀이를 보통 줘요. 그래서 영영풀이와 함께 평상시 어휘 연습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뒤에 소개할 언남 선행반에서는요. 네, 그런 지점들의 영영풀이를 보는 것도 꾸준히 공부를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법적인 부분은 패턴에 대해서 반복적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능이 좋아하는 어법을 결국 학교 선생님들도 내세요. 특히 강남권은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보통 내신으로 수시를 지원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사실 대치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리고 그 수시조차도 대부분은 논술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정시까지, 수능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기조 자체가 수능의 밑바탕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남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공부를 하면 수능에서는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오겠네 하는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수능이 주로 출제하고 있는 어법의 패턴들, 그것들에 대해서 반복 연습을 하고 또 하나 영작도 평상시에 좀 써봐야 돼요. 이게 막상 개념으로 나 투부정사 쓸 줄 알아 하는 거하고요. 문장으로 직접 라이팅을 하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굉장히 제약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처음에 언뜻 분사구문으로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반드시 투부정사의 어법을 써서 라는 제안을 주게 되면 당연히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주고 서술형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독해는 페어프레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언남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으로 변형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문장의 페어프레이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사실 평상시에 단순 해석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리고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 라는 게 원문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주시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자,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보통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지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이가 그냥 단순 해석으로 뭐뭐 했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랬다면 인과 개념이라는 어떤 그 글의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페어프레이징 됐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평상시 수업을 통해서 꾸준히 사고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잖아. 이 결과에서 다시 연결돼서 그 다음 문장이 뒷받침으로 오잖아. 라는 수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형이 그렇게 많으니까 암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 30%의 변형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형이 된다 할지어도 문장을 전부 100%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건 빨리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실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문장 및 문법적인 조건에 관련돼서 반복 연습, 반복 훈련은 필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빈칸 서술형 같은 것들을 주제문 중심으로 끊임없이 서술하는 연습도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참 이런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준비된 자에게 친절한 학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1학기 때 아마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꾸준히 1등급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등급과 1등급을 나누는 그 애매한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공부량 있잖아요. 학습량. 이 언남은 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휘를 10,000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1,000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중학교 때까지는 1,000개 수준으로 테스트를 쳤기 때문에 10,000개 가진 아이나 1,000개 가진 아이나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5,000개, 6,000개, 8,000개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1,000개를 가진 아이는 이미 10,000개를 가진 아이 입장에서는 내려다보고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개를 가진 아이 입장에서는 5,000개, 6,000개를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죠. 때문에 준비된 아이에게 친절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양을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대치에 있는 우리 고등부, DYB 고등부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보시면요. 첫 번째, 기본 드릴을 시킬 수 있는 워크북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법도 연습시키고 어휘도 연습시키고 서술형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이 여기에서 들어가고요. 그것 외에도 학교 프린트라든지와 같은 것들은 모두 워크북하고 실전 문제로 실제 제공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언남 어휘잖아요. 어휘와 관련된 강남권 기출로서 표제어, 동반어와 학습을 시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필기본 자료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게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는 어떤 부분들 이런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파이널, 세미파이널과 같은 형태로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게 될 거고요. 당연히 1:1 밀착 관리는 저희가 한 반에 15명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저희 워크북 샘플이고요. 요게 필기본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시험처럼 똑같이 해서 아이들에게 세미파이널이나 파이널을 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요약을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는 연습들을 꾸준히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월 달에 잠깐 아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땐 이제 저희가 내신 선행반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신 선행반에서는 그럼 뭘 하냐? 첫 번째, 텐덤 모의고사를 1월 달과 같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고요. 사실 텐덤 모의고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로서 내시는 유형, 내신으로서 내는 출제하시는 유형을 저희가 모의고사로서 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 기반은 교육청이나 혹은 평가원의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저 모의고사를 가지고 텐덤 마스터까지 들어가서 요런 지문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구나 하는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학교별 맞춤 주간지라고 해서 언남에 맞춘 어휘 연습이라든지 어법 혹은 서술형 연습을 꾸준히 시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텐덤의 견본이고요.
네, 학교별 주간지는 경향을 반영하여 언남만의 자료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저희의 이제 이 연간 일정인데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하면 여름방학이고요, 1학년 끝났어? 하면 12월이에요. 자, 그 바쁜 속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저희 대치 최선 고등부 선생님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씩,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의 사실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와 경력을 모두 부어서 아이들이 최상위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학원에서 또 뵙고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